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오늘은 그 도서관보다 사서에 대한 얘기, 사서보다도 인식에 대한 얘기, 도서관에 대한 인식, 그 도서관 외에서 도서관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인식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 며칠 대학 입시 면접을 해보면서 느낀 것인데, 문헌정박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의 동기는 책을 좋아한다는 것, 아니면 도서관에서 같이 사서선생님과 일을 해봤다는 것, 거의 한 8, 90%가 그런 생각을 갖고들 도서관에 옵니다. 문헌정박을 하러. 그래서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왜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도서관을 접하지 않았거나 책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 왜 문헌정박에 관심이 없지? 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책을 좋아하고 도서관의 경험을 가졌던 친구들이 갖는 도서관에 대한 생각과 사서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우려스러워서 이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먼저 그네들이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좀 특이하다, 좀 우려스럽다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미래 도서관은 라키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도서관의 주제 전문 사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과 주제 전문 사서, 라키비움, 그다음에 뭐 도서관 이런 것들을 엮어서 일반인들이 도서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아니 일반인을 떠나서 사서 스스로가 자기들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도록 꺼냈습니다. 먼저 라키비움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라키비움이란 말은 도서관과 아카이브, 기록관, 그 다음에 박물관, 이것이 하나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하나로 묶여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과거까지는 매체 중심의, 기능 중심의, 또는 운영하기엔 관리 중심의 서비스였다면, 미래는 관리 중심의 조직이었다면, 미래는 이용자 서비스 중심의 조직으로 간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은 기본적인 목적이 소장이 있어요. 수장. 수집하고 보존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이 자기 주 기능들이고, 그것을 전제로 드러내기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물관에 수집한 자원들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시기도 오래된 과거를 짚고, 그래서 제 기록하는 친구들에게 제 우스갯 해주는 말이 뭐냐면, 오늘을 담아 어제를 빚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는 박물관에 있는 사람들이 박물을 수집할 때, 소위 유물이라고 그러죠. 그 사료를 사적 자산들을 수집할 때 갖는 것이 뭐냐면 시간의 문제입니다. 100년, 500년, 1000년. 그 이전의 것들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현재까지 남아있을 리도 없고, 남아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희귀하고 굉장히 비싼 제품들이죠. 물건들이죠. 그걸 수집하다 보니까 수집하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수집해 놓고 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뭐 쉽게 자원을 수집할 수 있는 성격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수집된 것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제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하는 연구들은 현재 수집되어진 소장된 자원을 연구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기보다, 현재 소장되어진 것은 자기들 연구의 결과물들이 소장되는 겁니다. 그네들은 계속 현장에서 발굴하고 사료를 채취하고 그걸 구조화시키고 수집하고 보존하고 전시하고, 다 결과적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전시는 그들에게는 결과적인 얘기를 나누는 것이고, 미술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미술 작품들, 화가들의 작품들, 누군가가 소장하고 있거나 작가가 직접 갖고 있는 것들을 수집을 통해서 자기 소장 자원을 만들고 전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들이 전시되어지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특별전을 여는 경우는 자신들이 소장하지 않은 것들을 특별히 날을 잡아서 전시를 빌려다가 전시를 해주는 그런 역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들, 미술관들이 몇 개 있죠. 루브르 박물관이라든가 북경에 있는 박물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명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자원들을 수집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 굉장히 풍요롭다, 다채롭다, 볼 것이 많다 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근데 그네들이 그것을 수집하는 과정을 보면 시차가 항상 약간 과거로 밀쳐져 있습니다. 현 시대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시간적 갭을 두고 쫓아가죠. 왜냐면 현 시대와 같이 가려면 미술관을 열려면 현재 젊은 작가의 작품을 사야 하는데 젊은 작가의 작품을 산다는 것은 미술관으로서 상당히 모험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질지도 모르는 것이고 지금 성장하는 친구가 끝까지 유명한 정말 잘된 화가나 그런 예술가가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초기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기획적으로 어떤 초기 작가들 발굴해서 수집하거나 하는 작업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흔치 않고 일반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오래된 그러나 역사적으로 또는 그 사회적으로 물망에 오른 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해서 전시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것이죠. 현재 유명한 작가의 소장하지 않은 것들은 그래서 빌리거나 임대하거나 또는 서로 협력해서 전시를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물관은 수집하는 자원들 자체가 현재라기보다는 과거도 상당히 오래된 과거에 대한 유물들을 수집하는 작업이고 수집 자원 자체가 굉장히 희귀하고 비싸고 뭐 돈으로 주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자원들이기 때문에 그네들의 목적은 수집하고 소장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전시를 하거나 수집하고 소장하는 것들 자체는 이미 연구의 결과물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이 연구도 하지 않고 가져다 놓고 소장해서 그것을 연구한다. 아니라 이미 연구를 통해서 발굴을 통해서 사적 가치가 있고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소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장은 이미 결과론으로 그들의 연구와 행동의 결과가 소장되어지고 그것을 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시점으로 보면 과거의 것들을 이미 검증되어지고 연구되어지고 한 결과물들을 소장하고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도서관은 현실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필요로 한 지식 자원들을 망라적으로 끌어모아서 가능하면 그것을 이용시키는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하면 폐기를 하고 남아있는 것들은 스테디하게 이용되어지는 자원들이겠죠. 그래서 도서관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늘 오늘을 살면서 축적해서 역사를 만들고 그 소장되어진 결과물로 남아진 것들이 지금의 가치를 드러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바뀌어 있는 거죠. 검토가 끝나고 연구가 끝나고 이미 가치가 증명된 것을 소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를 수집하고 이용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가치를 창출케 하고 그들이 창출하고 만든 문화 속에서 소장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은 성격상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도서관이 라퀴비움이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네들이 가진 것들은 이미 소장되어지고 이미 연구되어지고 가치가 평가되어진 것들을 교육시키는 재교육의 의미가 강한 것이라면 도서관은 늘 오늘을 살면서 가치를 만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라퀴비움이라는 맥락에서 놓고 보더라도 세 기관이 합쳐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도서관은 그렇게 해서 시간적으로 지금까지 쭉 축적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산책이 10년 동안 보존되면서 가치를 유지했다면 10년 후에는 그 10년 전에 샀던 책을 중심으로 전시도 할 수 있고 설명도 할 수 있고 연구도 해갈 수 있기 때문에 연구는 항상 오늘 시점에서 진행할 가능성 또는 방법이 있는 것들이고 박물관은 소장된 것들에 대한 연구보다는 연구한 것들이 소장되어져 가는 약간의 다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라퀴비움이라는 얘기는 엄밀히 따지면 맞지 않습니다. 도서관은 이미 라퀴비움이라는 개념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시간상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도서관이라는 개념을 담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미술관은 미술관, 기록관은 기록관대로 존재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다만 기록관은 도서관과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을 담아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묶여갈 수 있다고. 지금도 기록관을 품고 있는 도서관들은 꽤 많습니다. 지역에 있는 국립기관들, 국립대학의 도서관들이라든가 뭐 이런 도서관들은 대부분 다 아카이브, 기록관의 기능들을 갖고 그 지역사회 기록물들을 수집하고 있고, 좀 확장해서 보면 그 지역사회 생활기록들도 수집하는, 우리가 향토 자료라고 말하는 것들이 거의 생활기록에 가까운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서관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영원히 도서관일 뿐이지 도서관이 락키비움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도서관 기능 안에는 박물관, 미술관, 기록관 같은 기능들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 이게 옳은 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서관계에서 락키비움을 얘기할 때 조금은 껄끄러운 것이, 왜 특별히 새 것인 것처럼 락키비움을 얘기하지? 이미 우리 과거에 해왔던 행위들 속에 다 있는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뭐냐면 도서관이 기술 발전 과정 속에서 조금 착각을 했던 부분. 그러니까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지면서, 아니 학문이라기보다 도서관 학과라는 과의 그 기능화가 되어지면서 도서관은 자기 철학을 좀 잃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전까지 도서관들은 그렇게 지식을 축적하고 주식을 활용하고 하는 결과물로 축적이 되어지고 소장되어졌던 가치를 갖고 왔는데, 문헌정보학이 만들어지면서 기술을 도구화시켜버리는, 기능화시켜버리는, 분류라든가 조직이라든가 하는 그런 관리 방법을 하나의 그 매뉴얼화 시키면서 그 의식이, 철학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능적인 학과가 되고 나서 도서관 차라리 자기 가치를 상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서들이 갖고 있는 윤리강령 속에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말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락키비움이라는 얘기를 그저 우리가 그동안 했던 책인데, 이제는 박물류라든가 미술 이런 다양한 기록들을 수집해 가는 것이 바람직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시대적 경향을 쫓아가려고 하는, 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조금 안타까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제 전문 사서를 얘기하는데, 이 친구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엄밀히 말하면 주제 전문 사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제 전문 사서라는 말을 씁니다. 도서관에서 자기 학교 도서관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사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그 답을 학교 선생님들이 주제 전문 사서로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서들이 갖고 있는 행위가, 사서가 자기 역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구나. 사서들이 자기 역할이 답을 주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답을 줄 수 없는 영역의 답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안내해주고 그 사람들이 답을 주니까 학생들은 그 주제 전문 사서라는 시각에서 쳐다보게 되고, 사서도 자기가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주제 전문 사서라는 개념으로 아마 전달이 되었으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서는 지식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머릿속에 든 지식을 갖고 그 지식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답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수없이 말해도, 사서들은 가볍게 접근합니다. 이렇게 기능화되다 보니까 기능적인 부분을 하던 친구들이 대민 서비스 하라고 딱 현장에 넣어두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과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 기능을 떠나서, 사서가 자기 기능을 떠나서 문헌정보를 학문의 전문성이 뭐니? 의사나 변호사처럼 말을 잘하거나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너의 전문성이냐? 저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든지 답해주는 것이 너의 전문성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문성은 즉답형으로 답을 해주는 것이 우리의 전문성이 아닙니다. 도서관 사서가 가장 즐겨 애용했던 것이 레퍼런스라는 겁니다. 사서들이 만약에 자기 전문성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답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면, 아마 대학에 있는 사서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라면 사서가 100개 이상이 돼야 할 겁니다. 학과가 100개가 넘을 테니까. 학과 내에서도 전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다르고 자기 전문성이 다르다면 아마 수백, 수천 명의 아마 교수 숫자, 같은 숫자의 사서가 존재해야 비로소 도서관 주제 전문 서비스 할 수 있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주제 전문 서비스라는 말은, 좀 다르게 말하면 그 주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높은 사람을 말하겠죠. 지식을 가진 사람과 이해가 높은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넓고 얕더라도 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사람의 깊은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맥락을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자원들을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서의 역할은 자기가 관리하는 자원들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 다릅니다. 전화번호부 같은 사람이죠. 물어보면 찾아서 그 전화번호는 몇 번이고 어디 사는 사람이야, 무엇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말해줄 수 있는 정도이고, 필요하면 그 학생이, 그 이용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거관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보십시오. 공인중개사도 시험을 봐서 되고 전문 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의 집의 주택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할 것 같습니까? 건축? 기술? 근데 말은 합니다. 그 말에 학술적 신뢰성도 없고 기술적 그 신뢰를 줄 수는 없지만 그 사람 말들은 보편성을 담고 있고 자기 말이 아니라 들은 말들, 그것도 전문가로부터 들은 말들을 전달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그런 전문가들, 인테리어 업자라든가 각종 시공업자들 또는 집 짓는 사람들, 별별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쥐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평판을 통해서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고 집을 소개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서의 전문성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소개해주고 연결시켜 주는가에 달린 것이고, 그 방법과 그 결과가 얼만큼 신뢰를 줄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결국 주제 전문 사서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학교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 사서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들을 데리고는 주제 전문 사서로 역할을 시켜버렸던 거죠. 그게 잘못된 것이 주제 전문 사서로 역할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레퍼런스로 역할을 시켰다는 겁니다. 사서 선생님은 내가 관리하고 있는 인적 자원들이야, 데이터베이스죠. 휴먼 라이브러리라고 말하는 것의 기본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이용자들이 알아서 사람을 찾아서 만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서가 저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인력, 사람을 하나 구해서 그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소개시킬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해하지 못하는, 좀 소외된, 그러나 더불어 살아갈 때 필요한 우리 양심, 윤리, 철학, 이런 것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그것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의미가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휴먼 라이브러리는 말 그대로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의 라이브러리, 즉 다시 말해서 레퍼런스 툴들이라는 거죠. 사서가 관리할 수 있는 많은 인적 자원, 많은 책 자원, 도서 자원들, 많은 인터넷 자원들, 그걸 큐레이션해서 적당한 자원들을 알려주는 자원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도서관 옥상에서 텃밭을 운영해? 도서관은 텃밭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텃밭을 운영하는 것은 개인일 수 있고 다른 조직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서관은 텃밭을 필요한 사람에게 텃밭을 할 수 있도록 중개시켜주고 그런 텃밭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시켜서 옥상에다 텃밭을 열게끔 했겠죠.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최소한 텃밭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텃밭과 관련된 지식 자원들을 제공해주고 전문가를 소개시켜서 강연을 시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작업 일지를 만들게 하고 작업 일지를 출판을 시켜주고 자기들이 발표할 자리를 만들어주고 다음에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래서 텃밭이라는 어떤 문화를, 지역 문화를 좀 키워주고 소위 그 자연, 생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내가 생태적이냐와 더 다르게 내가 그 분야 농업에 대해서 좀 텃밭에서 많이 아느냐와 별개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고 그런 일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느냐 그 메커니즘을 잘 아는 사람, 그 메커니즘 알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잘 관리하는 게 사서의 전문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서는 내가 관리하고 있는 많은 데이터베이스, 인력 자원 중에 주로 그 학교 선생님들이죠. 들을 놓고 너희들이 물어본 질문에 적합한 선생을 붙여서 얘기를 나누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서의 역할이고 이게 사서가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답을 알려주는 것이 사서의 일이다라고 해버리니까 알려주는 사람들이 전부 사서로 인식되어진다는 거죠. 사서 스스로가 답을 알려주는 아주 직접적으로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교과서에서 배웠을 텐데 세 가지의 레퍼런스 방법이 하나는 즉답형, 이거는 얇고 넓은 상식선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하나는 지시형, 무엇을 봐, 이게 레퍼런스 서비스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나가 리서치형, 리서치형에서 사서가
고민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민 집단을 만들고 아까 텃밭을 운영하듯이 스스로가 그것을 해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자원을 제공해주고 그들의 결과를 피드백 시켜주고 다시 활용할 수 있게 재활용성을 높여주고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많은 관련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한 작업들이죠. 교과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배워놓고 현장에 가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답을 해주는 사람이 사서고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분야를 물어보면 뒷걸질하고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이 와야지 누가 와야지요? 사서한테 물어도 주제 전문 사서가 필요합니다. 대학에는 1000명이 넘는 교수가 있고 몇천 명의 대학원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있고 학부를 전공하는 학생도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 물어보면 그 친구에게 거기에 걸맞는 답을 해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인력 데이터베이스가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사서가 관심이 없고 사서가 그런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인지 모를 뿐이죠. 그 사람들을 적절하게 연결해 줄 수 있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소개해 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도서관 자원봉사로 일을 하게 해주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근데 사서들 스스로가 사서의 역할이 뭐니? 하면 바로 답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현장에 나오려고 하지 않죠. 나는 누군가 뭘 물어볼 테니까. 백그라운드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은 그런 인력에 대한 자기 지역사회에서 어떤 인적 자원들이 그 사람들의 역할이 뭐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잘 파악하는 것과 적절한 시점에 그 사람들을 주민들과 연결시켜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서로 공감할 수 있게끔 하나의 문화로 성장할 수 있게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메이커 스페이스도 있습니다. 사서가 메이커 스페이스에 있는 도구들을 다 잘 쓸 줄 알았느냐? 잘 쓸 줄 알면 좋겠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걸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사서는 메이커 스페이스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초보자이지 않음을 알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섭외해서 초보자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게 가르쳐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본인이 해주는 건 뭡니까? 그것을 좀 퍼실리테이터, 고무시켜주고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으쌰으쌰 해주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주고 그래서 그 분위기가 살고 스스로 학습을 하던 전문가를 통해서 배우던 그 자원이 축적되어지고 경험들이 그것을 재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연속해서 그 작업이 진행되어지고 그 지역사회가 그런 사회적 문화적 배탕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게 제가 볼 때는 사서의 역할이고 공공도서관의 역할이지 않을까. 아니 어느 도서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구도서관의 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도서관은 더더구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서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말 중에 하나 그땐 진짜 주제 전문 사서입니다. 이 사서는 사서이기 전에 그 주제를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일을 하고 연구자가 사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롤플레잉을 하면서 일을 하게끔 해주는 그 결과들이 도서관에 축적되어지고 일반 사서가 그것을 서비스하는 것은 사서의 몫인 것이고 그러니까 최첨단 분야를 연구하거나 새로운 분야를 연구할 때는 그런 연구자들 한 명을 사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 사람은 주제 전문 사서라고 불러도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축적되어지고 자원이 생산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서들이 그 자원들을 자원화시키는 레퍼런스 툴로 만들고 자기들이 움직이는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사서들이 그런 인식 속에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문헌정보학에 오는 친구들이 훨씬 더 폭이 넓어질 겁니다. 사람을 좋아하거나 어떤 일을 잘 기획 조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문헌정보학에 와서 공부해서 사서가 되면 그런 인적 자원들을 잘 활용하고 재밌는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은 자기가 아는 것만 하겠다고 나서고 아는 것만 갖고 움직이다 보니까 문헌정보학에서 배운 아는 거라고는 도서관에서는 통용되는 자원 조직 방법 외에는 아는 게 없다는 거죠. 심지어 문화 프로그램조차도 기획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사서들에 대한 인식을 문헌정보학과에서 잘못 가르쳤구나. 문헌정보학과가 너무 기능만 가르치고 너무 좁은 공간에 기술적인 부분만을 가르치다 보니까 진짜 사서의 주된 기능이 무엇인지를 망각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학생들이 주제 전문 사서를 얘기한다거나 락큐비움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 사서들의 문제이고 그 사서들의 문제는 결국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 그들의 철학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감사합니다.